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파일을 한번 보면서 해보죠. 요거는 제가 어, 올려놓긴 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요 제목으로 올려놓긴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제가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올려놓을게요. 일단은 요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나서 파일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걸 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되게 요즘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떤 개념이 중요한가 그리고 왜 이것이 쟁점이 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일단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크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줄거리가 대충 어떻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타이머를 맞춰놓고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는 설명을 했고요. 결국은 이제 그 윤리적인 결정이라는 게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례를,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배아줄기세포 할 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례를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좀 빨리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다. 예. 자기가 막 가는 거죠. 자기가 막 가다 보면은,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꼭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어, 뭐 동물을 친다든지 사람을 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상황은 똑같이 자율주행차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자율주행차는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니까 자기가 간다는 거. 그러니까 윤리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율주행차든 뭐든 하여튼 인공지능 기계는 일단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부닥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의견이 갈린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영어로 나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cognitive decision이라는 거는 이제 인지적인 결정이죠. 그 내릴 수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거죠. if죠. 있다면은 뭡니까? They should also be able to make ethical decisions. 그러니까 인지적인 결정을 만약에 내릴 수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윤리적인 결정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should니까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죠. 뭐 AI 리서처라고 그래가지고 연구자들이죠. 그러니까 AI 연구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윤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자연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예를 들었지만, 그 고양이를 생각해 보면은 똑같죠. 고양이도 윤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윤리적 결정을
be able to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 요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고리를 꼭 생각해 두세요. 그러니까, 왜, 그, 뭐 결정을 내려야 되냐, 뭐 기계가 결정을 내려야 되냐, 이제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자율성이 자꾸 증대되니까 그렇죠. 자율성이 증대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기계가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결국은 결정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결정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자연스럽긴 하죠. 뭐 이런 생각 자연스럽긴 한데 반드시 요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요런 능력이 있어야 되냐. 그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어, 약간 이게 쟁점이죠. 예, 다툴 여지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기계가 자기 스스로 기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도 뭐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인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 기계가 기계를 만들든 간에 그럼 최초의 기계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계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여튼 간에 그게 뭐 윤리적인 능력이 있든 말든 간에 하여튼 결정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기계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윤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기계를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탑다운은 뭐냐면은 그냥 그 제가 프로그램 내장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제 도덕 원리를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그냥 심어버리는 거죠. 기계에다가. 네,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제 요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리 어떤 규칙이나 원리를 입력하지 않고도 인간하고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바텀업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학습 개념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 뭐냐면은 인간 행동을 관찰할 수는 있죠, 기계가. 그죠? 네,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차도 카메라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도로인지 인도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사실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미리 규칙이나 원리를 주지 않고 그 이제 인간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 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더라. 예,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그렇게 행동하게끔 인간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탑다운하고 바텀업 방식이 다 좋으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뭐 장단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난점이 뭐냐면은 도덕 원리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거짓말하지 않는다든지 예, 좀 썰렁하긴 하지만은 그 원리대로 만들 수는 있죠. 왜냐면 알고리즘을 그렇게 심으니까. 근데 이제 도덕 원리대로 행동을 하면은 우리 상식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얘는 그냥 요 원리대로만 행동하니까 항상 참만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상식에 안 맞는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이거를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심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쉬운 거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하면 극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도덕 의식 혹은 도덕감이라는 게 이 발달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아이하고 어른을 서로 비교해 보면 되죠. 예.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덕 의식과 도덕 감각하고 어른이 가지고 있는 도덕 의식과 도덕 감각이 다르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나 그러니까 상황도 변하고 본인의 가치관도 사실은 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 탑다운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정해진 알고리즘을 미리 이제 심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알고리즘이 자기 스스로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하도 영화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이제 뭐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뭐 아직까지 솔직히 그런 단계도 아닙니다. 그 알고리즘을 심었는데 기계가 알아서 그 알고리즘 자기 스스로 바꾼다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알고리즘 자체를. 예. 그러니까 그 기계의 행동은 자기가 그 상황에 맞게끔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알고리즘 기계에 심어놓은 알고리즘 자체를 기계 자체가 바꾼다는 거는 그거는 뭐 아직은 구현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는. 네,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 그러면 이제 그냥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 사람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사실은 뭐 지금은 또 요 방법 많이 선호하기도 하죠. 사실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런 식의 방식인데, 미리 어떤 규칙을 정해주기보다는. 근데 이 방식도 난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의 행동을 여러분들 관찰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항상 윤리적 결정을 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운전한다. 사람이 항상 교통법규만 지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관찰해서 사람과 유사하게 행동한다라고 해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윤리적인 결정을 안 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도시에 있는 그 운전자들의 행태를 관찰한다고 했을 때 그 운전자들이 주로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그 인공지능 어차피 그걸 학습하니까 자기도 나중에 어기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 윤리적 결정 안 할 때가 많다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사고가 불가피할 때 누구에게 해약을 뭐 가야 되냐. 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인도에 사람이 있고 뭐 교차로에 사람이 있는데 뭐 두 쪽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물론 뭐 그런 가상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은 드물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본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의 딜레마 상황이 많으냐, 정말 그런 상황이 많으냐, 적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차를 타봐서 알겠지만, 예, 뭐, 뭐, 둘 다 사람을 치야 되는데,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냐, 이런 식의 상황이 이제, 뭐, 잘 없죠, 사실은. 예, 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잘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인간 행동을 학습해 봐야,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바텀업 방식으로는 기계가 제대로 대처하겠느냐라는 거죠. 어차피 왜냐하면 그런 상황 드물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같은 얘기고요. 비윤리적 결정이나 선호를 학습할 때가 많고,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사람은 막 오래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때가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직관을 구현할 수 있는지 과연 바텀업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직관이라는 게 일관성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직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고양이를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이제 밟고 지나간다 이런 식의 직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멈춰야 된다 이런 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직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난점들이 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은 탑업이란다. 탑다운 방식의 난점이기도 한데, 이거는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은 뭡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한다는 게 일종의功利주의의 원리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승객이 아닐 때, 자기가 차에 타고 있지 않을 때는, 공리주의 원리대로 행동하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찬성. 근데 재밌게도 자기가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또 반대예요.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한다라는 원리로 행동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차에 탄 사람을 구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하는 쪽으로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차에 탄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밖에 있는 사람은 10사람이다. 그러면은 차에 탄 한 사람보다도 밖에 있는 10사람을 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자기가 승객일 때는 또 이 원리 반대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또 이런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좀 이제 애매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공리주의 원리에 따라서 운행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은 또 생각이 더 바뀌어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시간이 15분 지나가지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